선생님, 이것이 약도 아닌데 정말 저의 이 심각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요, 당연하지요. 저를 믿고 한번 따라서 해 보시지요. 아주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탈모와 두피 건강에 대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보셨죠? 오늘은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김세연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진짜 효과적인 두피 관리법과 탈모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모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피부과 전문의 김세현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김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년간 임상에서 만나온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들으시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아침에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어요. 심각한 건가요? 라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탈모인데 저도 유전으로 탈모가 될까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고 난 후에 빠진 머리카락을 보며 놀라곤 하잖아요. 이게 정말 기분 탓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았을 때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3배 이상 더 빠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배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머리를 감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뜨거운 물로 감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김영희 환자분의 경우 겨울에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두피가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셨대요. 이렇게 하면 두피가 손상되고 모발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는 거예요. 박지민 환자분은 평소 샴푸를 머리 위에 그대로 짜서 사용했다가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까지 생겼죠. 샴푸는 강한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 직접 닿으면 두피에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습관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두피가 손상되고 모낭이 약해져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었네요. 실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습관을 고쳐서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신가요? 물론이죠. 35세 직장인 이민수 씨의 경우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 환경에서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손톱으로 두피를 세게 긁는 습관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이 습관을 고치고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했더니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고 두피 상태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10시간씩 일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단지 머리 감는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두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머리카락보다 두피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머리카락 자체를 관리하면 탈모가 예방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손상된 머리카락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관리해야 할 것은 머리카락에 받친 두피입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혈관이 있고 모낭이 있고
세포가 활발히 활동하는 곳이죠. 이 두피가 건강해야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두피 관리를 통해 효과를 본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요. 실제로 1년 전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환자 중에 출산 후 심각한 탈모로 우울증까지 와서 고생하던 환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42세 주부 정수진 씨는 출산 후 심각한 탈모와 우울증으로 고민하셨어요. 머리카락에만 영양 제품을 바르고 있었는데 두피 관리법으로 전환하고 난 후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 나는 머리카락의 두께가 굵어졌고 빠지는 양도 크게 줄었죠. 또 29세 IT 회사원 김도현 씨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이마 라인이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두피 마사지와 함께 오늘 제가 알려드릴 커피 스프레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더니 이마 라인이 유지되고 모발 밀도도 높아졌어요. 와,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네요. 그런데 커피 스프레이라는 게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 방법인데요. 네, 이건 제가 독일 모바라케에서 발표된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방법인데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탈모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럼 커피를 많이 마시면 탈모 예방이 되나요? 하하하하, 그건 아니고요. 두피에 직접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가 두피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낭에 영양 공급이 증가하고 건강한 모발 성장이 촉진돼요. 둘째, 세포 활성화 효과가 있어요.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두피 세포를 활성화시켜 모발 성장 주기를 개선합니다. 셋째, DHT라는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커피가 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진한 블랙 커피를 내려서 완전히 식힌 다음 스프레이 병에 담아두세요. 샴푸하기 전에 두피에 골고루 분사하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 평소처럼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50대 회사원 이상철 씨는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시도했는데 정수리 부분의 모발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물론 모든 탈모 유형에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초기 탈모나 두피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말 집에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네요. 혹시 커피 종류나 농도에 대한 팁이 있으실까요? 원두 커피가 가장 좋고 되도록 진하게 내리세요. 인스턴트 커피도 사용 가능하지만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뜨거운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식힌 후에 사용하세요. 두피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피 관리와 함께 머리카락 자체도 보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카락 보호를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기름 코팅법을 알려드릴게요. 두피가 건강해도 이미 자란 머리카락을 보호하지 않으면 부러지거나 갈라져서 모발이 얇아 보일 수 있어요. 샴푸를 하면 머리카락의 자연적인 보호막이 벗겨져서 푸석하고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자연적인 보호가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머리카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기름 코팅법을 추천드려요. 특히 두 가지 기름이 효과적인데 하나는 미강유입니다. 국산 미강유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모발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해줘요. 또 하나는 코코넛 오일인데 모발 깊숙이 침투하는 성질이 있어 영양을 공급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럼 이 오일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소량의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중요한 것은 두피에는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피에 오일이 많이 묻으면 모공이 막혀 오히려 탈모가 악화될 수 있어요. 45세 교사 박지영 씨는 평소 드라이어와 염색으로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했는데 이 방법을 2주만 실천했더니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푸석해지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그건 양 조절이 중요해요. 콩알 크기 정도의 소량만 사용하시고 머리카락 끝쪽에 집중적으로 바르면 기름져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샴푸 후 머리를 말리기 전에 바르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기름진 느낌 없이 윤기만 남아요. 하지만 오일을 바르면 머리가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립한 8단계 머리 감기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천연 오일을 과도하게 제거하고 자극을 줍니다.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두 번째, 샴푸 전에 물로 충분히 헹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1분 이상 물로만 머리를 적셔 먼지와 스타일링 제품을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해요. 33세 직장인 최준호 씨는 2단계만 추가했는데도 두피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샴푸는 절대 두피에 직접 짜지 말고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샴푸의 강한 계면활성제가 희석되어 두피 자극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두피 마사지할 때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두피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나머지도 알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 비비면 모발 큐티클이 손상되어 푸석해질 수 있어요. 거품이 모발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여섯 번째, 헹굴 때는 샴푸할 때의 2배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으면 가려움과 비듬의 원인이 됩니다. 40대 회사원 김미경 씨는 충분히 헹구는 습관을 들인 후 만성적인 두피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곱 번째,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두피가 아닌 머리카락에만 발라주세요. 특히 뿌리에서 3cm 이상 떨어진 부분부터 발라야 두피 모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마무리는 시원한 물로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감고 마지막에 시원한 물로 헹구면 모발 큐티클이 닫히고 두피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27세 간호사 이수아 씨는 이 방법으로 머리카락에 윤기가 살아났다고 하셨어요.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이 방법을 실천하게 한 결과 평균 36%의 탈모 감소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샴푸 후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평균 58%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무런 약물이나 특별한 제품 없이 단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탈모라서 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유전적인 요소가 그렇게 강한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탈모는 유전이 아닌 습관에 많은 영향력이 있으며 지금이 탈모 관리의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탈모는 유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탈모의 30%만 유전적 요인이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한 쌍둥이 연구가 있어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도 생활 습관에 따라 탈모 진행 속도와 정도가 크게 달랐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두피 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쪽이 훨씬 더 많은 머리카락을 유지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55세 사업가 이정호 씨는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심각한 탈모였는데 40대 초반부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더니 5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계세요. 특히 커피 스프레이와 올바른 샴푸 습관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병원 치료와 이런 관리법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나 시술을 통해 탈모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약물의 경우 평생 복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병원 치료는 참고하시되 기본적으로 커피 스프레이와 기름 코팅,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을 평생의 루틴으로 만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탈모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해 고민하시는데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얼굴의 액자와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김세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박사님과 만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탈모로 심한 마음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탈모는 치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발 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이 아닌 생활 습관 바꾸기를 가르쳐 주시니 치료에 대한 약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늘 일어나면 핸드드립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원액을 조금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에서 떨어지는 원액을 전에는 모두 버렸는데 그 남은 커피의 액을 샤워 시작 전에 스포이스로 머리 구석구석에 바르고 흐르지 않도록 살살 비벼준 다음 조금 있다가 머리를 감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따라 습관을 바꿨더니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머리뿐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의 자신감까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은 이것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개인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